안녕하세요. 오늘은 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용 화가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 제가 앤디 워홀이나 반 고흐처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저는 이 시리즈 되게 좋아하는데 도서관에도 있고요. 뭐 전집이니까 도서관에도 있고, 또 이거 말고도 클림트 관련 어린이 책이 많아요. 앞에 보면 이분에 대한 일생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들, 저는 그림이 좋아서 이 책을 저희 어릴 때 샀던 책인데 벌써 10몇 년이 지났죠. 그럼에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색감도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이중서 책도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이런 책을 읽겠죠. 그러면 읽기만 하고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른들도 어른의 책을 읽는 겁니다. 저는 이 시리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겁니다. 말 그대로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남준이든 클림트든 이분들이 태어난 곳, 그리고 활동한 곳, 그리고 이분의 그림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곳을 여행 작가처럼 찾아가고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에세이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림도 풍부하고 그분들이 살았던 생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혹여 화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쉽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통 화가면 미술 사조가 어떻느니, 그리고 뭐 시대에 따라서 뭐 인상파가 있고 후기 인상파가 있고, 그 전에 라팔 전파가 있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요. 그냥 그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 작가가 좋아서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근데 이런 책들을 읽었고 아이도 같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아이랑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직 안타깝게 이 시리즈 이중섭은 안 나왔는데요. 제가 이중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저는 이제 이중섭 관련 책을 읽었었고요. 그리고 아이는 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중섭의 삶이나 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중섭 아들이 위작 사건이 있었죠. 이중섭 아들의, 일본에 살고 계시는. 그래서 그 신문기사도 같이 아이랑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중섭 그림들을 그냥 정말 쉬워요. 그냥 요 보이시죠? 그냥 요런 색 도화지죠? 색 도화지 그냥 반으로 뚝뚝 잘라서 이렇게 그냥 풀칠했어요. 풀칠해서 작은 책을 만들고 이중섭 화가의 그림들을 이렇게 붙였어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중섭 아저씨 이야기에서 마치 내가 이중섭의 어린 아들인 것처럼 뭐 이렇게 같이 상상을 해서 글을 썼거든요. 제가 견본을 만들고 아이는 그냥 이제 이 견본을 보고 아이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아하는 그림들을 붙였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와 있는 그림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글씨를 그렇게 예쁘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워드 쳐서 안녕, 난 우리 아빠 이야기를 하려고 해. 우리 아빠는 화가야.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우린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어서 빨리 우리 가족이 같이 살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아이랑 같이 이중섭 책을 읽었으니까 내용을 알겠죠.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 이중섭이 살았던 제주도의 집을 보고 쓴 시도 실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러면 아빠가 보내주신 편지를 봐. 우리 아빠는 가난한 화가셔. 하지만은 그림만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 아빠는 우리 형제를 많이 그리셔.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셔. 그러면서 이제 이중섭 그림들, 아이들을 그린 그림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뭐 황소 그림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복숭아 얘기도 나오죠. 며칠 전에 내가 많이 아팠는데 아빠가 커다란 복숭아가 그려진 그림을 보내오셨어. 천도 복숭아는 옛날에 신선들이 먹던 거래. 그걸 먹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대. 아빠는 그 복숭아를 그리면서 많이 기도했대. 그래서일까 그 복숭아를 보고 나니까 힘이 나. 내겐 아빠의 그림이 최고의 약이야. 그런데 아빠가 이건 비밀이랬는데 아빠의 친구분인 구상 아저씨가 편찬을 실 땐 복숭아를 하나만 그려주셨대. 그러니까 아이가 아플 땐 2개, 구상 아저씨에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에피소드랑 이야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아빠의 그림들처럼 우리 가족 모두 모여 살고 싶어 소 달구지를 타고 커다란 나무 주렁주렁 매달린 복숭아를 타서 아빠에게 드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랑 관련된 그림, 뭐 이래서 아빠 사랑해요, 뭐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중섭
10배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같은 게 책에 되게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간단하게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중섭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클림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식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아이에게 말해주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그냥 커다란 도화지 한 장 주고 이렇게 방, 이걸 네 방이라고 생각해봐, 뭐 거실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집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림을 붙인다면 어떤 그림을 붙이고 싶은지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뭉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뭉크 같은 경우는 우리 제일 유명한 절규죠. 근데 그 절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마지막에 파스텔로 칠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규 보면서 뭐 닮은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뭉크의 삶도 그렇고 그렇게 찬란하거나 행복한 삶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백남준 씨 같은 경우는 기행이 너무 많아요. 백남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기행들을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즘 아이들하고 가장 어울리죠.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세상을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옛날이라고 생각 안 하고 굉장히 신선하고 멋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이 하는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백남준 작가님이 보여준 것처럼 휴대폰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그런 작품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봐도 되겠죠. 백남준 식으로. 자기가 편집을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뭐 반전에 대해서다. 그럼 뭐 전쟁과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색깔, 뭐 아니면은 상징들, 그리고 독창적인 것들 모아서 해도 되고요. 음악 깔고.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 그리고 아이들 책 할 때는 꼭 그림들을 모아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유치하죠. 여러분들도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저는 그때 초등 아이하고 했는데 중학생,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일 때 했는데 뭐 중부생들이 오히려 더 훨씬 잘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돼서, 클림트가 돼서, 혹은 내가 모네가 돼서, 혹은 마네가 돼서 친구에게 편지 쓸 때 그림을 붙여서 상황에 맞게 그분이 산 삶과 연결해서 당연히 그렇게 쓰면 굉장히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독후 활동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안녕.